저도 한때 밤마다 뒤척이며 시계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번쩍 깨서 다시 잠 못 이루시나요? 그 답답함과 피로감 정말 잘 압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과 일상에서 검증한 숙면 루틴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졌다는 체념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바꿔보죠.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오늘 밤부터 적용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손에 잡히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자꾸 졸립니다. 그러다 정작 밤이 되면 또 잠이 오지 않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잠이 안 오면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과 기분, 혈압까지 무너집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기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 문제입니다. 누워있는 7시간에서 8시간과 깊게 자는 7시간에서 8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김순자님은 은퇴한 교사셨는데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점점 일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손주를 봐주는 것도 버거워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먼저 수면 일기를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는지 그리고 낮에 어떤 기분인지를 기록해보는 거였죠. 일주일간의 기록을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녁 9시에 누우시지만 실제로 잠드는 시간은 11시 반이었고 새벽 3시에 깨서 5시까지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어 7시에 일어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문제는 침실 환경이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음, 복도등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침대에서 하시던 스마트폰 사용이 모두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님께 제안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침실의 모든 빛을 차단하고 냉장고에서 가장 먼 방으로 침실을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새벽 각성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새벽 3시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고 낮 시간의 피로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다시 즐거워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해결의 방향은 빨리 자야지가 아니라 잘 자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빛, 소음, 향기, 리듬, 이 네 가지를 바꾸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의 스위치를 내리게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침실의 모든 표시등을 가리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정을 메모로 써서 침대 옆 탁자에 꺼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머리에서 빠져나가서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로 정말 달라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체계가 생기면 그 불안감은 금세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저와 함께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해보죠.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방금 전에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며칠 전 만난 사람의 이름이 혀끝에 맴돌기만 하고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면 밤에 깊은 잠이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잠이 줄면 아침에 개운함이 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뇌의 정비 시간이거든요. 깊은 수면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분류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 작업처럼 불필요한 정보는 지우고 중요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의 시간입니다.
박정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박정호님은 전직 은행원으로 평생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일이 늘어났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수면 패턴을 조사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로 충분했지만 깊은 잠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거예요. 침실이 너무 밝고 취침 전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 때문에 뇌가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님과 함께 침실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침실의 조명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모든 전자기기의 표시등을 가렸죠. 그리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음악을 듣는 것으로 바꿨어요. 또한 저녁 루틴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30분간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는 따뜻한 샤워를 한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침실에는 라벤더 향이 나는 작은 주머니를 놓아두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더했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첫 주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머리가 좀 더 맑아진 느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고 집중력도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손자와 함께 보던 책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깊은 잠일 시간을 매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녁빛 줄이기, 가벼운 스트레칭, 향기 의식의 3단계를 권합니다. 각 단계는 뇌에게 잠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해서 생체 시계를 자연스럽게 맞춰보세요. 햇빛이 줄어드는 신호를 몸이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취침 90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올린 다음 침실에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도록 하면 잠 신호가 켜집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잠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규칙적인 패턴은 뇌에게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면의 힘입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약에 손이 갑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면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얕은 잠만 남기기 쉽습니다. 낮 시간의 졸림, 균형 감각 문제, 기억력 저하가 따라올 수 있어서 더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약은 잠 비슷한 상태를 만들 뿐 진짜 수면 구조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약물로 유도된 잠에서는 이런 구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과 습관을 바꿔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이신 이영자님은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면서 항상 가족들의 끼니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알만 복용해도 충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알, 한 알 반, 때로는 2알까지 복용하게 되었죠. 문제는 약을 먹고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몽롱한 느낌이 지속되고 요리를 하다가 실수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는 일이 생기면서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약 없이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아서 더 큰 고통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영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선 약을 갑자기 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환경을 먼저 바꿔가면서 서서히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기로 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향기 루틴이었습니다. 라벤더와 쌀겨를 섞은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베개 밑에 두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동시에 취침 환경도 점검했습니다.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로 맞췄습니다. 침대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잠이 오지 않으면 20분 후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가벼운 독서를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담당 의사와의 상의였습니다. 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2주 후부터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조금씩 줄여갔어요. 처음에는 2알에서 1알반으로, 그 다음에는 1알로, 마지막에는 반알로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용량을 줄일 때마다 며칠간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향기 루틴과 환경 조절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반알만 복용해도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반알을 복용하시고 나머지 날에는 자연스럽게 잠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낮 시간의 몽롱함이 사라진 점이었어요. 요리할 때 집중력도 돌아왔고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환경 개선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빛, 소음, 체온, 향기, 이 4가지 축을 제대로 맞추면 약의 용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침대는 잠과 휴식의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은 뇌에게 혼란을 줍니다. 만약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가벼운 독서를 한 후 다시 돌아오세요. 혹시 약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그런 걱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약 없이도가 목표가 아니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몸에 내장된 수면 스위치를 다시 켜는 과정,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찍 침대에 누웠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하루 종일 쌓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들기 어려운 밤들 말입니다. 이럴 때 후각을 이용해서 뇌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수면의 동반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코로 들어온 향 성분은 후각신경을 통해 뇌의 변연계로 직접 전달됩니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부위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은은한 향기는 심박수와 호흡을 가라앉히고 잠의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최성남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최성남님은 전직 버스 기사로 30년 넘게 새벽 운행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오랜 직업생활로 인한 긴장감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도 1~2시간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우유나 차를 마시는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향기를 이용한 방법이었죠. 라벤더와 쌀겨를 섞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베개 밑에 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벤더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쌀겨는 은은한 고소한 향으로 편안함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첫 주에는 향기가 새롭고 신기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향에 익숙해지면서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2주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잠드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도 최성남님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성공 요인은 향기의 조합과 사용법에 있었습니다. 라벤더만 사용하면 때로는 향이 강할 수 있는데 쌀겨와 섞으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향이 됩니다. 또한 베개 밑에 두어서 직접적으로 코에 닿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향을 맡을 수 있게 했죠. 여기에 솔잎을 추가하면 지속성이 더 좋아집니다. 솔잎은 피톤치드 성분이 있어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고 자연의 향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라벤더와 쌀겨 주머니와는 별도로 작은 솔잎 주머니를 만들어서 침대 옆에 두면 됩니다. 계피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계피 2조각에서 3조각 정도를 오렌지 껍질과 함께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면 따뜻하고 편안한 향이 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면포로 손바닥 크기의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그 안에 라벤더 한 줌과 쌀겨 2큰술에서 3큰술을 넣고 입구를 실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하면 더 안전해요. 향의 세기는 은은함이 핵심입니다.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를 자극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었을 때 희미하게 향이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향이 너무 강하다면 주머니를 베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거나 재료의 양을 줄여보세요. 혹시 이런 자연 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향기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이에요. 부작용이 적고 습관화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내 방에 들어오면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을 매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곧 큰 안정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때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많이가 아니라 맞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예민해진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노년기에는 후각과 호흡기가 젊을 때보다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직접 코에 대고 맡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좋고 강한 향보다는 은은한 향이 안전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정은호님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정은호님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평생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처음 향기 요법을 시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여기서 실수가 생겼어요. 라벤더의 효과에 대해 들으신 후 빠른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양의 2배를 사용하셨습니다. 베개 밑뿐만 아니라 침대 주변 여러 곳에 향 주머니를 두셨죠. 처음 며칠은 향기가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후부터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어지러운 느낌이 지속되었어요. 처음에는 라벤더와 두통의 연관성을 모르셨지만 향 주머니를 치운 후 증상이 사라지면서 원인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향기 요법을 중단하셨는데 몇 주 후에 적정량을 찾아서 다시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이번에는 라벤더의 양을 처음에 4분의 1로 줄이고 베개 밑 한 곳에만 두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취침 의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저녁 9시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 9시 30분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한 후 10시에 향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고 침대에 누워 5분간 천천히 호흡하는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적정량을 지키자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두통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지속되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서 때로는 무료함을 느끼셨는데 잠을 잘 자게 되니까
새로운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벤더 한 줌이면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집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쌀겨는 2큰술에서 3큰술, 솔잎은 5조각에서 7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는 매일 같은 순서의 루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해서 같은 순서가 반복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조명 낮추기, 미지근한 세안, 향 주머니 두기, 의자에서 5분 호흡, 취침, 이런 순서를 매일 반복하면 뇌가 잠잘 준비를 하게 되죠. 생활 습관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끊는 것이 좋아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가능하면 일몰 전에 끝내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밤중에 깨게 되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이완 운동을 1분 정도 해보세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수면은 훈련이 통하는 드문 생리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근육 운동이나 악기 연주처럼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늘어나는 능력이에요. 작은 승리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문드가 오늘도 잘 잤다는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이런 작은 변화들로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의구심이 드시나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좋은 잠은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안정되며 기억력과 판단력도 향상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시에 눕느냐보다 어떻게 잠들 준비를 하느냐에 집중해 보세요. 라벤더, 쌀겨, 솔잎, 계피, 그리고 조용한 조명과 규칙적인 루틴, 이 5가지를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 봅시다. 처음에 느꼈던 불안은 변화의 출발 신호일 뿐입니다. 그 불안에 공감하며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작은 실천들로 안도감을 쌓아가다 보면 희망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댓글로 저와 약속해 보실래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